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투표지 분류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전자개표기라고도 불리는 이 기기가 정말로 선관위 주장처럼 지금껏 해킹이 불가능했던 기기인지 오늘 살펴볼까 합니다. 그것도 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중심으로 이 투표지 분류기의 진실, 어쩌면 충격적일 수도 있는 이 진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자 합니다. 이게 바로 투표지 분류기라는 기기입니다. 최근 사용되고 있는 형태의 이 투표지 분류기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투표지 분류기가 사용된 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조금씩 변화됐어요. 자, 이게 지금 그러니까 작년 2024년 총선 때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개표 현장에 가보면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라는 곳에서 개표를 할 때에 이 기기를 돌려서 이 기기로 모든 후보자의 표를 분류를 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요. 자, 그런데 이 투표지 분류기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 분류기가 해킹될 수 있나요? 라고 하니까 NO! 그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답변하는 이런 그 안내가 있죠. 외부 통신망 단절되어 있어 원천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숫자 조작이나 네트워크를 통한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일반적인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식으로 이제 선관위가 그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표지 분류기는 뭐 다 네트워크가 차단되어 있는 것이고 절대로 해킹이 안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투표지 분류기라는 기기가 최근에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래됐습니다. 지난 2002년 대선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이게 사용되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생겼었어요. 이거는 이제 2012년 대선, 18대 대선 당시에 투표지 분류기의 그 모습인데요. 데스크톱이나 노트북 형태로 돼 있었고요. 제어용 PC는 나머지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제어용 PC, 프린터, 이 분류기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제어용 PC는 노트북 형태와 데스크톱 형태로 이렇게 돼 있었고요. 자, 그런데 노트북 형태, 그 18대 대선 당시에 노트북 형태의 실제 사진입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여기 화면을 봐보세요. 조그맣게 블루투스 아이콘이 보이죠? 자, 무선 네트워크가 차단돼 있다라고 하는데 이 블루투스가 보여요. 이게 경남 창원 의창구 개표소의 개표 장면을 영상을 확인하다 보니까 이 장면이 잡혔어요. 그리고 18대 대선 당시, 그러니까 2012년 박근혜가 당선된 18대 대선 당시에 선거를 치르기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노트북 PC 무선 네트워크 기능 미사용 설정 및 확인 방법 해가지고 2006년, 2008년 제어용 PC 데스크톱은 무선 네트워크 기능이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2010년 제어용 PC 곧 노트북이 있는 그것에 대해서만 무선 네트워크 기능을 미사용으로 설정하라. 이런 식으로 시모스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미사용 이렇게 설정이래요. 이런 공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국 구시군위원회에다가 보냈어요. 자, 그런데 이런 형태로만 한다 그래서 차단이 되냐? 컴퓨터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이게 전혀 차단이 잘 안 된대요. 이렇게 하면.
아예 무선 랜카드 자체를 제거를 해버려야지 안전하지, 그게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미사용으로만 설정해 놓으면 얼마든지 이 무선으로 이 침투가 가능하답니다. 위험하대요. 그런데 18대 대선 당시에는 이렇게 치렀다는 거고요, 선거를. 그리고 2002년도에 처음으로 투표지 분류기를 선관위가 만들어서 이걸 선거에 2003년 사용하게 되죠. 2003년 대선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처음 사용하는 기기를 만들면서 입찰 제한서를 보세요. 득표 결과를 자동 집계 처리한 후 그 결과를 통신망을 통하여 중앙위원회로 전송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무선 네트워크가 연결돼 있다, 안 돼 있다?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개표기에서 자동 처리한 뒤로 그 결과 통신망을 통해 중앙으로 전송하는 프로그램이 아예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처음 도입됐을 때는. 그래서 그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선거가 15대 선거인데요. 16대 선거 당시와 15대 선거의 개표 시간이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 김대중 대통령 당시만 하더라도 이 투표지 분류기라고 하는 이 전자개표기가 전혀 없이 수작업으로만 개표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7시간 50분 정도인가 걸렸어요, 개표에. 그런데 이 투표지 분류기가 도입되면서 그 몇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면, 개표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당선됐을 때 개표 시간에 걸린 시간이 3시간 50분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수작업 개표 전혀 안 했어요. 이 시대에는 그냥 자동 분류기, 이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하는 것만으로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온갖 그 조작 시비가 있어가지고 한나라당이 40%나 되는 투표지를 그 재검표를 했죠, 그때에. 근데 실제 결과와 큰 차이가 없어가지고 한나라당이 다 사과하고 끝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재검까지 막 개표 조작 시비가 엄청 일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자, 그 당시만 하더라도 투표지 분류기에 이렇게 통신망을 통한 중앙으로 전송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라 돼 있고, 내용상으로 개표 결과의 실시간 전송 기능, 개표가 완료된 후보자별 득표수는 투표지 분류기와 연결된 제어용 PC에서 개표소에서 설치된 개표관리 전산 보고용 PC로 랜으로 연결하여 공중망 또는 정부 고속통신망을 통하여 중앙위원회 서버에 전송하는 기능을 제공해라. 좀 복잡하지만 바로,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 단계에서 개표 결과가 바로 중앙위원회로 전송이 되는 기능이 들어있었어요. 이렇게 입찰 제한서에 아예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18대 대선 당시는 어떠냐? 18대 대선. 18대 대선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2009년도에 만든 그 투표지 분류기를 2012년도에 썼거든요. 이게 이제 380 몇 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때 만든 거는 노트북이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이전에 만든 것들은 구형이다 보니까 데스크탑 형태였고, 근데 분류 결과의 실시간 전송이라는 입찰 제한서 내용이 있죠. 분류 결과를 인터넷 전용망을 통해 중앙위원회 서버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함. 프로그램 납품 시에 전송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과 없는 프로그램을 각각 납품하여야 함.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불필요하면 왜 넣겠어요? 이렇게 해서 전송 결과를 실시간 전송하도록 투표지 분류기 단계에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거예요. 제한서에 이렇게 있다니까요. 그래 놓고는 중앙선관위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거 그냥 실수로 넣었대요. 이 문구가. 어떻게 실수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그 결제한 사람만 해도 몇 명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이나 되네. 그런데 이런 걸 실수로 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실수해가지고 실제로는 이렇게 실시간 전송 기능을 구현하지 않았대요. 답변이 그래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18대 대선 이후, 그러니까 2015년경이었죠.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18대 대선 당시에 구입해다가 썼다는 사실이 드러나가지고 엄청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해킹 프로그램을 도입한 국정원 직원 그 팀장인가요? 그 사람이 그 차 안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다들 그냥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는데 해킹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도입을 했어요. 국정원이. 그리고 국정원이 대선 개입을 하고 댓글 조작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가지고 국정원장 원세훈이 그때 당시 구속됐지 않습니까? 너무 또 어이없는 사건은 그때 당시 개표를 하는데요. 문재인과 박근혜의 득표율 차이가 거의 별 차이가 안 났어요. 그런데 개표가 30%도 안 됐을 때 이미 당선 유력이 떠버려요. 예? 18대 대선 개표할 때. 지금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박근혜 당선 유력으로 그냥 하다가 금방 당선 확실로 가버리죠. 기가 막힌 개표였습니다. 51.6%로 박근혜가 5.16 떠올리게 하는 숫자로 당선됐다라고 이렇게 했었고, 그 말고도 정말 의혹들이 너무 많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투표지 분류기 문제만 집중합시다.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2014년 육사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어용 PC, 곧 투표지 분류기에 있는 그 컴퓨터, 제어용 노트북의 그 칩셋을 제거했는지 여부를 알려달라고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물어봤어요. 질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답변이 어떻게 됩니까? 투표지 분류기 제어 장치는 인터넷이나 외부 통신망, 무선 랜 접속이 차단되어 운영되고 있어. 해킹이나 정보 유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칩셋은 메인보드의 칩 회로 등과 함께 통합되어 있어. 이를 제거하는 경우 제어 장치의 정상적인 작동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선 네트워크가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 예?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상태였는데 이때 김어준 씨를 비롯해서 빨리 제거해라. 이거 문제가 있다. 위험하다. 계속 얘기 떠들었죠. 그러니까 나중에사 이렇게 확인을 해주는데요. 제가 2020년 6월 18일 날 중앙선관위 선거이과에서 이제 좀 기술 쪽이에요, 이쪽이. 그래서 ICT 팀 직원에게 직접 확인을 합니다. 18대 대선 당시 투표지 분류기 제어용 PC 노트북에서 무선 인터넷이 가능할 수 있는 랜카드를 제거한 상태로 납품 받았는지 문의를 하니까 그때는 랜카드가 장착돼 있었고 저희가 시무스에서 사용할 수 없게 그거를 막았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거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랜카드 제거 안 했다. 그때 당시엔. 그리고 이 직원에게 그러면 투표지 분류기 제어용 PC 노트북에서 선관위가 랜카드를 제거한 건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처음으로 한 거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렇다라고 답변합니다. 당시 공급업체에서 제어용 PC 노트북을 납품받은 후에 선관위가 랜카드를 직접 제거한 걸로 아는데 그게 사실이냐라고 했더니 말씀하신 게 맞다라고. 그러니까 랜카드가 제거된 시점이 언제다?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처음으로 제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선 네트워크가 아예 랜카드가 제거가 돼 있어 가지고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은 언제부터 맞는 거예요? 2014년 이후부터 6.4 지방선거 이후부터 맞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이전에는 해킹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해킹이 불가능하다. 해킹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헛소리예요, 헛소리. 예? 16대, 17대, 18대까지는 해킹이 가능했습니다. 해킹 가능했어요. 예. 그리고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서야
비로소 랜카드가 제거가 되었다. 좀 더 그래서 해킹이 원천적으로 많이 이제 불가능해진 상태에서 우리가 선거를 치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자 지금 뭐 부정선거 논란이 하도 많은 굉장히 시끄러운데 이런 그 역사적인 차이를 분명히 알고 말하는 것과 그냥 막연하게 말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분명히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라는 뜻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